심리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자원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 아름답게 그리고 은혜롭게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5월에 우리 가정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고요. 인간 수업 영상이 1회차부터 쭉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공부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방송 가족의 다양한 질문들 받아보고 실제 박사님이 매주 한 분씩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 여러분들 전화를 제가 다 일일이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잘 상담해주고 또 그 중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분권은 이렇게 우리가 한 분씩 찾아서 또 공유도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내담자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 수업 그 사연이 궁금한데요. 그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일단은 저희 집이 남편이 좀 가부장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큰아이는 지금 대학교를 가지 않고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자기 혼자 독립 아닌 독립을 한 상태고요.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리고 작은 아이는 그나마 조금 단련이 돼서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계속 마음의 상처는 남아있는 상태고. 작은 아이는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작은 아이가 고3?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힘들고 남편은 아이가 보고 싶은데 아이가 아빠 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뭐 남편은 아이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겠지만 자기 욕심, 자기 자랑 계속 아이한테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남편이 많이 마음 상해하고 이래요. 본인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좀 안 되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상태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아빠인데요. 어느 순간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퇴근해가지고 그냥 꼭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아빠가 성경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가 너한테 진짜 노엽게 한 것 같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전에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안 돼서. 그랬습니다. 아니 오늘 이 아빠 참 많은 아빠가 있어요, 박사님. 다정다감한 아빠도 있고 온화한 아빠도 있고 근데 무뚝뚝한 아빠도 있고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지금 아마 지금 밑에 세대는 이제 아마 이런 아빠가 좀 적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고등학교 정도의 이 아버지 때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이제 이 어머니로 말하면은 시아버지죠. 이제 시아버지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제 가부장적이고 그분들은 배움이 없었고 너무 힘든 세상을 사는 건 특징이 뭐냐면 힘든 세상을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많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술이나 한잔 하고 일어서 이게 풀다 보니까 자녀들이 시각유련을 통해서 고스란히 그게 머리 안에 저장돼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데 자, 이 아버님도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자식한테 나 저거 왜 낳나 모르겠어. 쟤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아빠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잔소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아빠는. 욱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럼 애는 이제 많이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집을 나갔어요. 근데 아빠는 또 걔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또 잔소리를 하고. 이게 반복이 되네요. 반복이죠. 근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건데 이 아들은 그게 가시가 돼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밖에 모르니까 그 방법이 유일한 줄 알고 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래. 그런데 나중에 서운한 거예요. 내가 자기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이제 그것도 모르는데 아빠는 뭘 잘해줬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 맨날 잔소리만 했잖아요. 나 그게 무슨 잔소리야. 이러면 또 싸우니까 또 여기서 단절되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에게 어떤 트라우마를 물려받아서 그 트라우마를 나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이 아들들은
그 상처를 그대로 받아서 또 자기 아이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것처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모르죠. 그러면은 대개 부부는 어떻게 만나냐면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화를 버럭버럭 내면은 여자는 또 여린 여자를 만나요. 네, 그래서 여린 여자를 만나 반대로 만나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또 남편한테 함부로 말 못하고 애들한테 니들이 참아라 예. 그러면서 본인은 본인대로 중간에서 또 속이 썩어 가니까 또 우울증이 오죠. 자, 이런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그러면 아까도 그 아빠의 마음은 정말 아들이 또 자녀들이 원하는 언어로 좀 다가가고 싶은데 네, 그걸 뭐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네, 그러면 그냥 부족하니까 끝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일단 아버지를 불러다가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가 어떤 삶 속에서 자랐으며 그게 얼마나 싫었는지를 그리고 지금 그 싫었던 것을 나도 모르게 혹시 자녀한테 하는지를 이렇게 나눠서 아버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아버지와 자녀를 이 아버지 입장에서 양쪽을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것 중에서 내가 정말 소름 끼치게 싫었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우리 아이한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그런 않은가를 행동들. 우리 아버지를 비추어서 보여주면 내가 중간에서 받았던 상처를 고스란히 주고 있구나. 자,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거울로 자기가 어떤 형상인지 스스로 보면 나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속에 있는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가 그걸 봐야 이게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아들에게 하고 있고 우리 아들이 나와 같은 짓을 또 우리 그 손주에게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뭐가 부족해서 나가? 집이 이렇게 넓은데 방이 없어 밥을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보다 더 100배 중요한 건 정신적인 거거든요. 예. 정신적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난 혼자 빨리 나가서 돈 벌어서 혼자 살겠다. 대학도 안 가고 난 왜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친구 말고도 지난번도 제가 우리 방송에서 어떤 한 얘기 있을 거예요. 지방에 있는 아이가 자기는 빨리 서울로 대학에 오는 게 꿈이다. 그렇지. 예. 왜 나는 집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다. 근데 아버지는 왜 뭘 못 해주냐? 집이 이렇게 방이 넓은데 왜 맨날 안 들어오고 도서실가 있냐? 자, 이러는 부모의 얘기하고 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 부모님한테 제가 한 얘기가 그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어떤 트라우마를 가졌는지를 비추어서 그걸 지금 내가 아이에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는 집안이 들어만 오면은 감옥이죠, 감옥. 그 표현대로. 박사님 말씀처럼 네.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요. 말로 핍박받고 말로 막 폭언하는 것. 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술이 들어가고 나면 폭언이 폭행위로까지 되면 네네. 이때부터는 또 이 문제가 또 전혀 그렇죠. 다른.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술 먹었기 때문에라고 이제 술 핑계를 대는 거죠. 미안해 나 술 먹어서 그래죠. 이렇게 되는데 나는 술 먹어서 그렇다 핑계를 대지만 그거를 받은 자녀나 아내의 마음에는 그 상처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고스란히 들어있고 그러면 언제든 또 술만 먹으면 우리한테 이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 심리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폭행은 네, 이게 정말 어떻게 이거를 지금도 방송 들으신 가운데 네, 내가 혹시나 네. 내 가정에서도 네. 폭력을 또 폭행을 당하고 있다 네. 하시는 분들도 그냥 견뎌버리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될지 오늘 시간 조금 한번 얘기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참는 게 미덕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폭행적인 부분을 자녀가 혹은 아내가 그걸 들추어내면 그게 집안 망신이고 문제점을 삼았는데 그거는 전기적 요법을 통해서 내가 폭행을 했을 때 술 핑계로 대고 이러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사회적 이슈가 돼갖고 그걸 내가 충격적으로 받으면 다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피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남편을 바꾸고 가정이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노출을 시켜서 폭행에 대한 걸 노출을 시켜서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기가 깨닫고 내가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거구나. 파괴가 이미 예, 돼버리는구나. 예, 파괴가 되고 몸은 한 대 맞아서 상처 나는 거는 열흘 지나면 아물지만 예. 마음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가겠다. 지금 저하고 상담한 이 부부 중에서도 제가 옛날에 신혼 때 많이 맞았어요.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 맞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아파요. 이런 분들. 방송을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또 오늘 아빠의 폭행 또 폭언 오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혹시나 좀 경험이 있고 또 그런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오늘 여러분 좀 마음에 또 지혜를 얻고 또 그런 폭행을 하고 있는 아버님들이 혹시 방송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또 마음속에서도 좀 도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거는 결국 우리가 마음을 죽이는 살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마음을 죽이는 살인. 예. 오늘 박사님 말씀처럼 여러분 혹시나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제가 과거에 그런 마음을 죽이는 살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그런 폭언, 또 폭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키면 좋겠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 또 죄인이고 또 언제든 그 폭행보다 더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그러나 이 아침에 또 방송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 오래전에 저는 만약에 오래전에 그랬어요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요. 오래전에 했지만 나는 잃어버렸지만 맞은 자녀나 혹은 아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게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저녁에 아내에게 아이에게 그때 내가 이렇게 한 거 지금 생각해 보니 참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의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꼭 용기 예. 내셔서 그리고 앞으로는 혹시 지금도 나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해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아내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죽이는 살인이다 생각하고 살인이다. 절대로 안 된다. 안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홍 박사님과 함께하는 인간 수업 여러분 이 영상 또 다시 보시면 좋겠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인간이라고 문자 주시면 링크가 가고요. 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5분 추첨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데 습관 책 선물 전하고 매주 한 분 선정해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상담이라고 문자를 지금 보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상담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할 때 어려웠던 부분들 또 우리 자녀에 대한 뭐 문제 또 비전 진로에 대한 궁금증 다 좋습니다. 인간관계도 좋고요. 여러분의 질문들 하면서 상담 이렇게 문자 주시면 추첨을 통해 직접 우리 박사님이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인간 수업 지금까지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